네, 대공개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진동이 간다 코너지요.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국민의힘 선대위가 그야말로 콩가루 위기인데 그렇죠. 대표가 대선 후보하고 갈등을 겪다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해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약간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총선이고, 예, 총선 국세 들고 과정에서도 나르샤는 예, 맞습니다. 예. 대선 때는 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죠. 예. 그런데 마침 또 우리 뉴스버스에서 이준석 대표가 잠적하기 전에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까? 원래 저희들 그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 그렇죠. 매체 매체가 성격 아니잖아요. 상 저희들이 탐사 보도 예. 성격이기 때문에 뭘 정치인을 가서 찾아서 인터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뭘 다른 걸 취재하기 위해서 예. 이준석 대표를 한 두세 차례, 그 전에도 한 차례 전화상 취재를 했고, 그리고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한번 인터뷰 형식을 빌어서 또 취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밝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밝혀주시죠 뭐. 그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최고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네. 지금 법무연수원에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의 요지, 예. 소위 말하면 꽂으면 당선되는 곳, 이게 강남 서초. 예, 서초갑이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지금 비어 있는 예. 자리죠. 그래서 거기에 공천 요구를 했다. 언제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보궐선거에 그렇죠. 아. 공천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그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그 공천 대상자들이 거론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거부를 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맞다 지금 틀리다 이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서초갑에 공천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준석 대표한테 했다. 이런 제보를 받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한테 그게 사실이냐 그렇죠. 물어보려고 그렇죠. 그 취재를 1차 전화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맞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의 어떤 책임 있는 분이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돌아서 얘기가 들어왔군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이 검찰 내부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무슨 정치권 진출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 측이 아니면 누가 한동훈 검사장을 꽂자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게 어떤 이슈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애둘러 부인했다고 저희들은 약간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터뷰 상황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죠. 예. 그 인터뷰라고 한 건 아니고. 그렇군요. 다른 걸로. 그렇죠. 그런데 그 인터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관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다른 이슈들, 김종인 위원장 문제라든가 이런 건 이제 다른 전반적인 이슈들을 같이 견해를 물어본 거죠. 의견을. 그러면 그 인터뷰에서 뭐 좀 건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 10시 반에 지난주 금요일인데 10시 반에 김병준 지금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수락 기자회견을 10시 반에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인터뷰는 10시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에 김병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터뷰를 딱 처음에 들어갔는데 당직자에게도 보고를 받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보고더니 이렇게 김병준 위원장이 용퇴하기로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 기자회견을 사실 기자들도 김병준 위원장이 인터뷰한다라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 위해서 자리 비켜주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거든요. 용태설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는 어떤 그 기사도 바로 직전에 그 김병준 위원장 측 측근 발로 해가지고 그 기사도 분명히 하나 떴었거든요. 아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할 때 그 메모를 받고 아 김병준 위원장이 용퇴하기로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정리됐구나 아이고 이렇게 이건 뉴스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 기사를 썼습니다. 뉴스버스 예. 기사 보시면 그날 과정에 다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진행되는 도중에 예. 저 당직자가 보고를 하는 게 열심히 하겠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윤 후보가 만류했답니다까지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고가 딱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이게 만류를 했는데 이게 사퇴를 한 거냐 아니면 수락이 어떻게 된 거냐 이 결론까지는 그 상황에서는 안 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딱 그날 상황이 이렇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사퇴하려고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예. 윤 후보를 직전에 만나서 설득당하고 뭐 내지는 이래서 다시 바꿨구나 수락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런 그림이죠. 그랬을 수도 있을 있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사퇴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뜬금없이 이제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뭐지라고 한 게 메시지가 당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날. 예, 네. 저런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야. 수락을 하는데 굳이 기자회견까지 할 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기자회견 하기로는 했으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본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아무래도 내가 물러나는 게 당신을 위해서 좋겠어요. 그렇게 했고 윤석열 후보가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냥 맡아주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꾸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김종인 원톱 체제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비껴줘야 되거나 물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의지라든가 속마음을 떠보는 어떤 측면에서 예. 나 물러나면 어떻겠냐라고 던져봤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들어볼까요?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물러난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직으로 갈 때 이제 윤 후보하고 밀당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물리고 나서 처음에 마이크가 있을 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상선대위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건 사람을 비토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원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나가고 저희들이 다시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정상선대위가 그거 맞습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김병준을 잘라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아갈 때 발언과 좀 꺼진 다음에 발언이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저는 이미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전반적으로 뉘앙스는 이준석 대표가 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슈화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이렇게 방어해주고 쉴드를 쳐주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물러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방심을 하고 속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지동 기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사라졌는지 조금씩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뉴스버스가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했던 그 내용 뉴스버스 제공으로 잠시 한번 들어보죠. 네. 후보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과 그리고 실제 지휘 능력이 검증된 김종인 위원장을 꼭 영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대선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다 을이 되고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갑이죠. 그러니까 후보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을 때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했을 때도 철저하게 본인이 갑의 위치에서 일관해 왔습니다. 그건 본인이 어쨌든 그 지휘 능력이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또 약간 부차적인 얘기지만은 본인의 할아버지 되시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어쨌든 손자로서 굉장히 이 자존감이 센 분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굳이 어떤 명예를 잃어가면서까지 후보에게 을의 위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게 아마 그분의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에게도 항상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항상 행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장점이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네. 이준석 대표의 지난 26일 뉴스버스와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진동 기자, 이때 발언을 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을 거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포기하고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때 10시 반에 김병준 위원장의 수락 기자회견은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이렇게 일단은 설득은 한다고는 예. 하지만 예. 이미 이제 포기를 한 상태고 김병준 원톱으로 가겠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김종인 위원장 끝내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이 용퇴한다고 생각한 시점이거든요. 예. 저희 인터뷰 때는. 아하. 예. 예. 그러면 이제 평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양반은 그래서 킹메이커고 경제 전문가고 그리고 그 당내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구축해 있고 예.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공동 상임위원장이나 김한길 영입인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인사였는데 이분들과는 위상 차이가 있다. 김종인이 와야 된다. 김종인 원톱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준석은 예. 지금 하고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진동이 간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침 뉴스버스에서 이진동 기자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이죠. 이준석 대표가 잠적하기 전에 지난 26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동 왜 그랬을까 짚어볼 만해서 지금 그 내용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이진동이 간다.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진동 기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떠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이 뭐냐.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워낙 패싱을 많이 당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속이 상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들만 생각했는데 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상임선대위원장하고 미디어 홍보본부장 맡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홍보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마 선대위에서 예산 제일 많이 쓸걸요? 그렇죠. 한 수백억, 한 400억 가까이 된 돈을 집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 좀 비켜주라. 아, 뭐 PD 출신 다른 사람 써야 된다. 네.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요. 확인은 안 되지만. 현재 확인된 얘기는 아니죠. 예. 네. 만약에 그랬다면 상당히 실망했을 수 있죠. 있죠. 근데 그날 인터뷰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인데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는 건 격을 좀 낮춰간 거 아니냐? 예.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본인의 정치 스타일은 풀 배팅 스타일이다. 과거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될 때 그때 이준석 대표 27살 했는데 그때도 자기가 풀 배팅을 해서 선거 운동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 작년에 있었던 그 올해죠. 그 서울시장 선거 그때도 풀 배팅을 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드는데 자기가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당 대표로서 윤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데 풀 배팅 할 거다. 강력한 의지를 비췄군요. 표명한 거죠. 그래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다른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홍보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풀 배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 그 내용 지금 좀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매번 풀배팅이다. 네. 그 항상 가진 돈을 좀 더 판돈에 집어넣는다. 이게 참 위험한 투자 기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나이 27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가지고 풀배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배팅이었고요. 그다음에 상계동에 3번 도전하는 것도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선택 안 하는 풀배팅이고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제 역할은 명확합니다. 27살 때 젊은 영입된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면은 37살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저에게는 풀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를 만든다는 건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해요. 예. 제가 가서 홍보물이 조금이라도 잘못 나오면 저 공격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감당하고 제가 풀배팅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풀배팅이라는 표현을 참 여러 번 쓰는데 뭐 본부장 격을 떠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또 한 번 내가 대통령을 만든 그런 대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물러나라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다 무너지는 풀배팅을 했는데 그 판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풀 배팅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본인의 역할은 이번 선거에서 그 윤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데 본인의 역할은 내 역할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불협화음을 못 하겠다든가 이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겠네요. 자괴감 같은 게 들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진동 기자가 그 인터뷰를 쭉 이제 뭐 취재한 걸 보고를 받으셨고 들어봤겠지만 지금 그렇다면의 가장 큰 것이 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받은 느낌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과 그리고 김종인 대표 얘기로 가야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가는 길은 자꾸 그쪽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 인터뷰를 보시면 이준석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방어를 많이 해줍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소통에 문제가 없냐 할 때 아니다. 수용 능력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실드를 많이 쳐주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뭐랄까 화합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이런 거죠. 그게 아까 그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미디어 본부장 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초선 모임 자리에서 뭐 다른 얘기 어떤 요구들이 얘기가 나왔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가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 과정에서 또 취재 과정에서 그렇다면에 해당할 만한 뭐 또 다른 뭐 거리가 좀 혹시 있었습니까? 기미라든지? 그런 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 평을 할 때 보스 기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역이 들어와서도 과거에 그런 어떤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어떤 보스 기질, 검사 시절의 보스 기질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독주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후보의 상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선거는 이렇게 치러야 된다. 이게 있는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나의 어떤 카드를 던진 거죠. 이제
카드를 던진 거죠. 내 애기가 예. 먹히게끔 예. 하려는 카드를 던져놨는데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찾아올 수 있는 장이 예. 열린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가면 고꾸라지거나 비틀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판을. 그러면 혹시 한동훈 검사장 서초갑 공천 추천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녹음이 돼 있습니까? 그 전에 인터뷰는 두 번째 확인 들어간 건데 예. 그 전에 전화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그 녹음이 돼 있을 텐데 네. 취재할 당시 녹음이 돼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은 따로 지금은 그거를 없고. 올려놓지는 예. 않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그 유튜브 그러니까 인터뷰 전문은 인터뷰 영상 이거는 저희 뉴스버스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한 3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공천 부탁은 안 들어주고 뭐 또 차관 뭐 좋은 말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했을 수 있다. 그쪽 윤 후보 측에서는 자꾸 그런 말 나오는 게 뒤통수치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우리도 뭐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상당히. 예. 이 다음에는 뉴스버스에서 윤핵관 취재 좀 해주세요. 그걸 한번 저도 궁금한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핵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진동 기자께서 보시기에 여기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놓는다거나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이게 극단적으로 예. 치달으면. 예.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이게 당무 거부를 예. 하고 있는 것처럼 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비춰지기로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비춰지기로는 이준석 대표 없어도 선거 치를 수 있다. 예. 이런 모양새로 지금 비춰진단 말입니다. 예. 이래 가지고는 이게 수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관찰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선거 전략의 좀 방향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대위 캠프 자체도 뭐 잡탕밥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없이도 선거 치를 수 있다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이준석 대표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이제 생각인 거죠. 그쪽을 그리고 이제 그쪽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 생각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카드를 던진 건 그걸 돌려놓으려고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섣불리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놓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하던데 뉴스버스가 부산에 있는 이준석 인터뷰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지 뉴스버스가 항상 그 사건의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서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뉴스버스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집중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금 두 명의 이제 대선 후보가 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이제 예.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뭐 등등 이제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 있는 유력 후보는 두 명이잖아요, 여야. 예. 저희의 방향성은 이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핸디캡이 있고 이재명 후보도 뭐 예. 있는 거고요. 근데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들에 대한 검증, 이분은 이런 게 있고 이분은 이런 게 있다. 그걸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더라도 알고 선택을 하자 이런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과 함께 이진동이 간다 진행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